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물건을 모으고, 인연을 만들고, 추억을 쌓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쌓아온 것들보다 버려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어느 날 유품 정리사로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의 흔적을 정리하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던 것들을 마주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정리했던 어느 노부부의 집, 책장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오래된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엔 수십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서랍 속에는 한때 소중했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영수증과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살아생전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했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편해서, 혹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까봐. 하지만 결국 그들이 떠난 후 이 모든 것은 남의 손에 의해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한평생 애지중지했던 것들이었지만 정작 본인들이 떠난 후에는 그 어떤 의미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집안을 둘러보면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오래된 가구, 손이 가지 않는 옷, 심지어는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은 관계들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품정리사가 말하는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요소들입니다. 비움을 통해 삶이 바뀌고 나아가 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착각하며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버려야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버렸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유품정리사가 가장 먼저 말하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쓸모없는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물건을 모읍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구,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까지.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 한 구석을 차지한 채 짐이 되어버린 것들이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70년을 한 집에서 살아오며 정말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었을 때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제품, 그리고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한 그릇들이 가득했죠. 자녀들은 끊임없이 정리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고 난 뒤 할머니는 넘쳐나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을 겪기 시작했죠.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좁아진 공간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추억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물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이 물건들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유품정리사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유족들에게도 짐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것들도 정작 남겨진 이들에게는 처리해야 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첫째,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안 입는 옷, 쓰지 않는 그릇, 손도 대지 않는 장식품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둘째, 언젠가라는 이유로 쌓아둔 물건을 점검하세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있는 게 편해서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짐이 된 상태입니다.
셋째,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는 물건은 기부하세요.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워야만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고, 비워야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물건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진짜 인연만 남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마음이 더 지치고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품정리사들이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전에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마지막을 함께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사람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살아왔죠. 젊을 때는 술자리, 모임,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수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 병석에 눕고 나니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내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맥이 아니라 가족과 몇몇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소중한 인연은 몇이나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품정리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을 생각하며 미리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사람을 정리하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도 없는 사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으세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늘 나에게 의존하고 기대기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정리할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소수의 진짜 인연을 더 깊이 다듬으세요. 수십 명의 어중간한 인맥보다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유지할 가치가 없는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만큼 후회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누구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러나 유품정리사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후회의 감정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이후로 평생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놓쳐버린 기회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그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자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그 한숨과 후회는 현재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녀를 올가매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갔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후회를 놓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용서할 걸, 조금만 더 가볍게 살 걸.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을 내려놓지 못한 한 사람의 깊은 한탄이었습니다. 유품정리사들은 수많은 인생의 끝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결코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후회를 버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회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바꿀 수 없는 일은 인정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붙잡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후회만 하고 있다면 현재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세요.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사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버리지 못한 후회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무거운 미련이 아니라 가벼운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쓸모없는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소유합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해서 샀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짐이 되어가죠. 유품정리사들은 고인의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떠날 때 더 힘들어진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물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장에는 몇십 년 전 입었던 옷이 가득했고 부엌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책들이 빼곡했고 방 한쪽에는 언젠가 다시 쓸 거라며 고장난 전자제품을 모아두었죠.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야. 그러나 정작 그녀가 병으로 쓰러지고 난 후 그 수많은 물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그녀가 평생 모아둔 짐을 정리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유품정리사들은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첫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저 공간만 차지할 뿐이죠. 둘째, 추억이 깃든 물건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사진 한 장, 작은 기념품 하나만 남겨도 그 기억은 충분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관해야 추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가족들에게 짐을 남기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남겨진 짐을 정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몫이 되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 몇 개나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쌓아둔 짐들이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남은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원치 않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외롭게 되면 어쩌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끊을 수 없어. 괜히 관계를 끊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억지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곤 하죠. 그러나 유품정리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는 순간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만나면 행복한가? 하지만 그는 모임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계속 나갔죠.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유지했던 관계들이 자신이 아프자 쉽게 멀어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걸. 유품 정리사들은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남는 관계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소중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관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셋째,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를 줄이면 외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버리면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피곤한가요? 이제는 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품정리사가 알려주는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체면과 남의 시선. 둘째, 미운 감정과 원한.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련. 넷째, 쓸모없는 물건에 대한 집착. 다섯째, 원치 않는 인간관계. 이 5가지는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다가 결국 후회 속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유품정리사들은 수많은 삶의 끝을 지켜보며 깨닫습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남겨지는 것이 적을수록 떠나는 순간이 더 가볍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부터, 오래된 후회 하나부터, 불필요한 인간관계 하나부터 조금씩 줄여가면 됩니다. 둘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있나요? 이제는 조금씩 가볍게 살아갈 때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큰 행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후회와 미련이 아닌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순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